안녕하십니까. 강의실을 뺏겼네. 자. 점유권 좀 보다 말았죠? 예? 점유의 종류인가요? 태양? 오늘 빼고 보니까 두 번 남았더라. 중간에 살이 좀 껴있고. 그래서 이제 뭐 조금씩 이렇게 뭐 조금 더 한다 그런 더 하더라도 좀 다 못할 것 같아요, 이게. 그래서 좀 고민입니다. 하루가 빠져버려서. 어쨌든 하는 데까지 일단 하고요. 모자라는 부분은 다시. 지난주에 뭐 이렇게 뒤에 조금 더 한다 그랬는데 그거 갖고는 조금 부족할 것 같아요. 311페이지 점유의 종류. 자, 우리 지난 시간에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경우에 그냥 점유권이라는 걸 그냥 인정을 해준다 그랬습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면 점유권을 그냥 인정해준다. 근데 우리 민법은 311페이지입니다. 물건을 사실상 지배할 때 점유권을 인정해주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별도의 법률 효과를 부여하는 규정들을 여기저기 두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지난 시간에 봤던 거 249조 선의 취득. 갑이라는 놈이 노트북을 훔쳤다. 훔친 사람을 민법에서는 도인이라고 합니다. 훔칠 도자를 써서 도인, 도둑놈. 요거를 팔아요,俺한테. 양도. 그리고 노트북을 인도를 합니다. 그래서 얘가 노트북을 점유를 해요. 점유했으니까 뭐가 인정돼요? 점유권. 점유했으니까 점유권이 인정됩니다. 그쵸? 근데 지금 어른 점유권이 중요한 게 아니죠. 어른 점유권이 지금 관심이 아니에요. 뭘 취득해야 돼요? 소유권이죠. 근데 얘가 도둑놈이니까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러니까 얘가 소유권을 취득을 못하는 이런 문제가 생겨요. 이럴 때 우리 민법은 249조에서 얘가 이걸 점유를 할 때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이며 과실 없이 점유를 해라. 그러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이런 규정을 두고 있어요. 우리 민법은. 이게 무슨 뜻이냐면 물건을 일단 사실상 지배하면 뭐는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점유권은 기본적으로 인정을 해주고 여기에서 더 나아가서 그걸 어떻게 점유하느냐에 따라서 별도의 법률 효과를 인정해 주겠다. 이런 취지예요. 그 별도의 법률 효과 중에서 대표적인 예가 소유권을 인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이럴 때 어떻게 점유하는가? 요게 점유의 모습, 점유의 종류, 점유의 태양 이렇게 부릅니다. 요걸 우리 교재에서는 점유의 종류라고 해놨죠? 네, 더 많이 쓰는 용어가 점유의 태양. 모양 태자, 모양 양자. 점유의 모습. 이런 말을 더 많이 씁니다. 점유의 태양, 점유의 모습, 점유의 종류. 이게 여기에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제 이따 소유권에서 보시게 되는 취득시효. 여기에도 있어요. 무주물 선점. 여기에도 있고요.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 여기에도 있습니다. 이제 곳곳에 있습니다. 곳곳에. 어쨌든 이런 점유의 태양을 우리 민법이 요구하고 있다. 이 점유의 태양이 6개가 있습니다. 6개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자주, 없는 타주. 선의, 악의, 무과실, 과실, 평온, 폭력, 공연, 은비, 계속, 불계속. 요런 유형을 규정하고 있어요. 우리 민법이. 근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는 지금 몰라도 됩니다. 뭐 알 필요도 없고요. 사실은. 시험 문제 이게 뭐냐 이런 거 나오지도 않으니까. 어쨌든 이런 6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왼쪽에 있는 요것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면 효과를 인정해 줍니다. 249조 같은 경우는 다 필요 없죠. 평온, 공연, 선의, 무과실 4개만 필요합니다. 무주물 선점에서는 요거 하나만 있으면 돼요. 자주 점유이기만 하면 돼요. 취득시효는 점유취득시효로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고 소유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20년 계속 4개가 필요하고요. 등기부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그건 6개가 다 필요합니다.
이렇게 왼쪽에 있는 점유태양에 전부 또는 일부를 갖추게 되면 이렇게 별도의 법률 효과를 인정해주고 있다. 이런 걸 뭐라 부른다? 점유태양. 일단 점유태양의 개념과 우리 민법이 어떻게 규정을 두고 있는가, 어떤 걸 규정하고 있는가, 이거 생각해 주시면 돼요. 자, 지난 순환에는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순환에는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요거만 좀 추가해서 자주점유의 뜻을 좀. 자주점유라는 것은 소유의 의사에 의한 점유를 말하는데요. 오늘은 세 가지 정도만 기억을 합니다. 소유의 의사라는 게 뜻이 뭐냐, 이거부터 기억. 보통 소유의 의사라는 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때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 뭐 이렇게 되겠죠.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생각, 이게 소유의 의사가 될 거예요.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근데 여기서 말하는 소유의 의사는 그런 상식적인 어떤 물건을 소유하고자 하는 의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 대법원이. 우리 대법원이 말할 때 이 소유의 의사란 건 뭐냐? 내가 어떤 물건을 마치 소유자처럼 지배하겠다. 소유자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 라는 생각을 말한다라고 말을 해요. 약간 점잖게 말하는 건데 심하게 말하면 도둑놈 심보를 말합니다. 어떤 물건이 있는데 그 물건이 내 거냐 아니냐, 내가 소유권이 있냐 없냐, 그 물건에서 소유권을 취득할 거냐 말 거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그냥 내 물건처럼 사용수익 처분하겠다는 도둑놈 심보, 놀부 심보, 요거를 소유의 의사라고 얘기해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과자를 먹고 있는데 친구 두 놈이 와. 한 놈은 젠틀해. 이 과자 좀 먹어도 되냐? 물어보고 먹는 놈. 이게 정상이죠. 근데 나머지 놈은 오자마자 물어보지도 않고 처먹어. 마치 자기 과자인 양. 이런 친구들 있죠? 그놈 머릿속에 뭐가 있는? 그놈 머릿속에 소유의사가 있다는 그놈. 네 거도 내 거, 내 거도 내 거. 이런 생각이 소유의사다라고 합니다. 이거를 어떤 물건을 사실상 소유하고자 하는 그런 의사를 말한다. 이렇게 얘기하게 됩니다. 그런 게 자주점의 개념이고요. 두 번째로 그럼 이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이냐. 그 사람이 물건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그 물건을 점유하게 된 원인이 있을 거예요. 점유 권한. 이 점유 권한의 객관적 성질을 가지고 판단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점유 권한의 객관적 성질이란 쉽게 말하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점유를 했느냐 이 문제예요.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습니다. 갑이 노트북을 손에 넣었어요. 어떻게 손에 넣었을까? 돈을 주고 샀다. 그럼 매수한 거고요. 훔쳤다. 도둑질한 거겠죠. 그렇죠? 빌렸다. 그럼 임차인이겠죠. 요거 가지고 샀다. 도둑질했다. 그럼 소유의 의사가 있다. 빌렸다. 그럼 소유의 의사가 없다. 그걸 점유하고 있는 사람의 주관적인 생각을 가지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생각해 보시면 되죠. 물건을 빌린 사람이 이렇게 말을 해요. 나 이 노트북 점유했는데, 빌렸는데 돌려줄 생각은 없어. 라고 말을 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렸는데 돌려줄 생각은 없어. 돌려줄 생각이 없는 게 뭐예요? 도둑놈 심보죠. 그럼 이 사람은 빌렸음에도 불구하고 돌려줄 생각이 없다면 소유의 의사가 있다로 판단해야 되잖아요. 이거 생각하지 않는, 주관적인 거, 그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이건 따지지 않는다. 돌려줄 생각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따지지 않고 빌렸다는 사실 자체,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사실 자체, 이것만 가지고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겠다가 우리 판례입니다. 그것도 잘 나옵니다. 2번. 자주점유 판단 기준. 객관적으로 결정된다. 됐죠? 문제는 이 사람이 자주인지 타주인지를 판단하려면 점유를 어떤 원인에서 했는지 알아야죠.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요. 물어볼 겁니다. 어떻게 점유했냐? 샀다고 대답하면 자주로 판단하면 되고, 빌렸다라고 대답하면 타주로 판단하면 되죠. 근데 이 자식이 말을 안 해. 너 이거 노트북 어디서 샀느냐 그랬더니 말을 안 해. 말을 안 하면 이놈이 샀는지 훔쳤는지 빌렸는지 말하기 전까지는 알 길이 없지요. 다시 말해서 이걸 알 수 없는 경우가 생겨요. 이걸 알 수 없는 경우. 이럴 때는 자주로 추정. 뭘로 추정? 197조 1항. 자주로 추정. 조문을 두고 있습니다.
자, 추정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추정된 사실은 증명된 거다. 따라서 추정된 사실은 따로 증명할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점유자는요. 자기가 자주점유로 인정받고 싶으면 샀다 이렇게 말할 필요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뭘로 추정을 받는 거예요. 자주로. 말 안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뭘로 추정을 받는다. 자주로 추정을 받아버려요. 그냥. 그래서 점유자는 스스로 자신이 자주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로 추정되는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가 아니다. 타주다 라고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에 의해서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어야 그 자주점의 주장이 깨지게 됩니다. 이게 이제 4번의 입증 책임으로 가게 됩니다. 점유자는 197조에서 자주점유로 추정이 되므로 점유자가 스스로 자주점유임을 입증할 책임이 없고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 점유임을 주장하는 자, 추정된 사실과는 반대 사실을 주장하는 자가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임을 입증해야 한다. 소속이다. 이런 걸 입증 책임이라 한다 그랬죠. 이 사람이 입증을 못하면 이 사람이 패소를 하는 거고요. 입증을 하면 그때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라고 말을 하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점유태양이란 게 이런 거다. 민법엔 이런 게 있더라. 그런 걸 전부 또는 일부를 갖췄을 때 별도 효과를 인정하고 있다. 그래서 점유태양을 이해해야 한다. 그 중에 이런 게 있더라. 자주점유란 소유의 사를 말한다. 판단은 이렇게 한다. 불분명할 땐 추정된다. 딱 요렇게만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그럼 뒤에 취득시효를 볼 때 수월하게 볼 수 있습니다. 딱 그 정도만 보면 됩니다. 우리 교재 보면 5번에 보면 자주점유인지 여부 쫙 나오고 있습니다. 양가를 본 자주점유인 경우, 양가를 본 타주점유인 경우 이런 게 나와있죠. 양가를 본에 동그라미 4번 점유 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아니할 때라고 돼 있죠. 이게 바로 이거예요. 이놈이 샀는지 도둑질했는지 임차했는지를 알 수 없을 때 뭘로 추정? 자주로 추정. 동그라미 4번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을 나중에 조금씩 추가하면 됩니다. 근데 이거 지금 보면요. 우리 머리가 깨져요. 지금 순환에서 이걸 보면 머리가 깨져요. 그럴 필요는 없고요. 자주점유가 뭔지 딱 세 가지만 머릿속에 넣어둡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5월달에 자주점유에 해당되는 거 몇 개, 타주에 해당되는 거 몇 개, 자주로 추정됐다가 깨지는 거 몇 개, 또 전환되는 경우도 있어요. 자주가 타주로, 타주가 자주로. 이제 이런 것들이 다 판례의 내용이고 이제 그런 것들을 조금씩 추가를 하면 됩니다. 지금 312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건너뜁니다. 15페이지 기타 점유도 자주점유도 지금 건너뛰었는데 그렇죠? 기타 점유도 건너뜁니다. 점유 태양의 개념 정도 보시면 돼요. 자, 3관에 보면 점유권의 취득, 승계, 소멸이라고 돼요. 이것도 지금 안 봐도 되고요. 하나만 봅니다. 316페이지에 보면 제2절에 점유권의 승계라는 타이틀이 있습니다. 찾으셨어요? 자, 이걸 잠깐 봅니다. 점유권도 독자적인 권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점유권도 어떤 원인에서 취득을 하게 될 텐데 취득하는 게 원시 취득, 승계 취득, 승계 취득의 이전적, 설정적, 이전적의 포괄 특정 이런 게 있었어요. 점유권도 똑같아요. 똑같은데 점유권을 특정 승계하는 경우를 잠깐 특정 승계 요거 점유권의 특정 승계 다시 그걸로 돌아가 봅니다. 갑이 노트북을 훔친 놈이에요. 을한테 팔았어요. 노트북을 을에게 넘겨줬습니다. 을이 점유를 했어요. 을은 점유권을 취득했죠? 엔드. 이렇게 점유를 했어요. 그럼 뭐도 취득해요? 소유권도 취득한다 그랬어요. 그럼 결국 을은 저 노트북에 대해서 점유권도 취득했고 소유권도 취득했는데 먼저 소유권. 이 소유권은 갑으로부터 승계받은 건가요? 소유권은 갑으로부터 승계 취득한 게 아니죠. 갑은 도둑놈이어서 소유권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을의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원시 취득입니다. 소유권 취득은. 반면에 도둑놈도 점유권이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요 놈이 노트북에 대해서 점유권을 갖고 있다가 노트북을 인도함으로써 이렇게 승계 취득한 거예요. 그래서 을이라는 놈이 노트북에 대해서 점유권과 소유권이라는 권리를 두 개를 갖고 있는데 그 중에서 소유권이라는 건 원시 취득을 하는 거고요. 승계 취득이 아니고 점유권은 무슨 취득한 거예요?
이건 승계 취득한 거예요. 가부터 승계 받은 거예요. 좀 다르죠? 취득의 모습이 달라요. 표정이 내가 저걸 왜 공부해야 되나 그런 표정이야. 예? 저런 인생에 아무 도움이 안 되는 걸 내가 왜 공부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표정이. 왜 한다 그랬어요? 시험 붙으려고. 시험 붙고 나면 아무짝에도 쓸모가 없어요. 중개 실무할 때 요만큼도 쓸모가 없습니다. 이거. 예? 그 즐거운 마음으로 하세요. 시험에 붙자 이런 생각. 자, 요건 원시 취득, 요건 승계 취득인데 이때 승계가 상속 아니죠. 그러니까 특정 승계. 상속은 포괄 승계, 매매는 특정 승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문제는 얘가 갑으로부터 노트북에 점유를 넘겨받음으로써 점유권을 승계 취득하다 보니까 요 놈의 점유 태양도 승계를 받아. 요 놈의 점유 태양. 자, 근데 요 놈의 점유 태양을 봅니다. 요 놈도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었죠. 그런데 이 노트북이 자기 소유가 아니라는 걸 뻔히 알면서 점유한 놈이죠. 예? 내게 아니라는 걸 점유한 놈이잖아요. 도둑놈은. 이런 걸 악의 점유라고 해요. 무슨 점유? 악의 점유. 근데 요 놈은 갑이 도둑놈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점유했죠. 그럼 얘는 선이에요. 그렇죠? 얘는 노트북을 악의 점유한 거고 얘는 선의 점유한 거예요. 근데 얘가 이거를 승계받았어요. 갑에 뭘 승계받았다고요? 악의 점유를 승계받았어요. 그럼 요 놈은 뭐가 돼요? 악의 점유가 되죠. 뭐였는데? 선의 점유였었는데. 그럼 저 을이라는 놈은 모순이에요. 선의 점유이면서 갑의 악의 점유를 승계받다 보니까 뭐이기도 하다? 악의 점유이기도 하다. 그러니까 이 을이라는 놈은 선의 점유이면서 동시에 악의 점유가 되는 이런 모순적인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이렇게 점유권을 특정 승계하다 보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포괄 승계는 이런 문제가 안 생겨요. 왜? 포괄 승계는 돌아가신 분의 권리물을 그대로 승계받는 거예요. 그대로. 그러니까 돌아가신 분이 악의면 상속인도 악의. 돌아가신 분이 타주면 상속인도 타주. 근데 이놈은 특정 승계다 보니까 나는 선의인데 갑으로부터 뭐를 승계받게 돼? 악의 점유를 승계받게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기게 돼요. 그래서 199조를 만들어놨어요. 뭐라고 만들어놨나? 점유권을 이렇게 특정 승계한 사람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도 있고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분리,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것을 점유의 병합 이렇게 부릅니다. 당연히 점유를 병합시키면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합쳐버리면 이것도 승계하겠죠. 하자도 승계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199조 2항에서. 1항은 점유자의 승계인은 이때의 승계는 특정 승계인을 말합니다. 점유자의 특정 승계는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점유의 분리, 자기의 점유자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모두 주장, 점유의 병합. 근데 2항 전 점유자의 점유를 함께 주장하는 경우, 즉 병합시키는 경우에는 뭐도 승계한다? 하자도 승계한다. 그럼 뒤집어 말하면 이거 승계하기 싫으면, 을이 이거 승계하기 싫으면 뭐만 주장하면 돼요? 자기의 점유만 주장하면 되죠. 그럼 얘는 선의 점유로 그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럼 병합을 뭐하러 만들어놨냐? 병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냐? 뒤에 보면 소유권 취득시효라는 게 있는데 이게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부동산을 20년간 점유하면 20년간 계속 점유하면 부동산 점유취득시효라는 게 인정이 됩니다. 근데 내가 갑이라는 사람부터 부동산의 점유를 넘겨받았는데 3년밖에 안 됐어. 3년. 20년 계속 되려면 앞으로 몇 년 남았어요? 17년이 남았어. 그런데 앞에 있는 놈이 17년을 점유했어. 그럼 앞에 있는 놈의 17년 점유를 나의 3년 점유하고 병합시키고 싶죠? 시킬 수가 있어요. 이것. 그럼 나는 3년 점유했다. 앞에 놈은 17년 점유했다. 합쳐버리면 나는 몇 년 점유? 20년 점유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병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분리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선택할 수 있도록 우리 민법이 199조를 만들어놨어요. 아시겠죠? 그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밑에 뭐 잔뜩은 다 필요 없어요. 다 필요. 조문만 이해하시면 돼요. 다만 이 조문은 당연히 특정 승계에서만 적용된다 그랬어요. 3번처럼 상속과 같은 포괄 승계는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상속의 경우는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그대로 포괄 승계하기 때문에 돌아가신 분이 악의면 나도 악의, 돌아가신 분이 타주면 나도 타주.
그러니까 상속인은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 못해요. 돌아가신 분의 점유를 같이 주장할 수 있을 뿐 자기만의 고유의 점유를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됐죠? 그래서 양가로 3번 상속의 경우에는 적용이 없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오른쪽 점유권의 효력이라고 해서 추정력이라는 게 하나 나왔는데 거기에 보면 199조 199조라고 되네 197조입니다. 그 자주점유 추정 박스 안에 199조라고 되어 있는데요. 197조입니다. 197조 1항 점유자는 여기 보세요. 아까 점유태양이 6개가 있었죠. 우리 민법이 요거를 추정하는 규정을 두고 있어요. 그게 197조 1항이에요. 이 어디에서 써먹는다 그랬죠? 이 추정은 소송에서 증명에서 써먹는다 그랬죠? 그러니까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선의로 점유한 걸로 추정을 하니까 점유자는 자기가 소유의 의사가 있다. 선이다. 평온하다. 공헌하다. 이거 증명할 필요가 있다 없다? 없다. 이렇게 됩니다. 거기 197조 1항의 의미입니다. 간단히 체크만 하고 넘어갑니다. 다음 페이지 보면 2번에 점유 계속의 추정. 이것도 추정을 해줘요. 이것도. 자, 이건 왜 필요할까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가 인정되려면 몇 년을 점유해야 된다 그랬어요? 20년 계속 점유해요. 근데 내가 부동산 점유 취득시효를 주장하고 있는데 지금 주장만 갖고는 안 되고 증명을 해야 되죠. 뭘 증명해야 돼? 20년 계속 점유한 걸 증명을 해야 돼요. 근데 이 20년 계속 증명할 수가 없습니다. 왜? 20년을 계속 점유한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컨대 제가 이 건물을 20년간 계속 점유했다. 무슨 뜻이에요? 이 건물에서 한 발자국도 나가면 안 돼. 20년간 이 건물에 계속 있어야 돼. 이게 20년 계속 점유예요. 땅을 20년 계속 점유한다. 그 땅 경계 바깥으로 한 발자국도 단 1초도 나가면 안 돼. 이게 20년 계속 점유예요. 이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동산 10년 계속 점유? 제가 이걸 10년 계속 점유하면 제게 돼요. 이때 10년 계속 점유라는 게 뭐예요? 단 한순간도 손에서 놓으면 안 돼요. 10년 동안. 이게 계속 점유의 개념이에요. 불가능하죠?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계속 점유 자체가 불가능하니까 증명도 불가능해요. 그래서 198조에서 이렇게 규정해놨어요. 계속 점유를 인정받고 싶냐? 그러면 특정 두 시점에 점유했다는 걸 증명해라. 특정 두 시점에만 점유한 걸 인정을 받으면 그 기간 동안 계속 뭐 한 걸로? 점유한 걸로 추정. 이게 계속 점유 추정이에요. 318페이지 2번. 점유 계속의 추정. 3번 권리적법 추정. 200조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행하는 걸로 추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3번의 박스 안에 요때 점유물에다 동그라미 치시고 동산이라고 쓰세요. 동산. 그 다음에 행사 동그라미 치시고 주장 이렇게 생각해요. 주장. 행사라는 건 주장을 말합니다. 자, 이건 뭘까 잘 생각해 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해서 부동산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자로 등기가 돼 있다. 그럼 일단 그 사람이 진정한 소유자냐 아니냐를 따지지 않고 그 사람을 소유권자로 추정을 해버렸죠. 그걸 등기의 추정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부동산 등기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니까 동산점에도 그런 거 인정해 주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요. 어디 갔어? 예, 갑이 노트북을 점유하고 있어. 점유하는데 갑이 이 노트북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소유권을 주장해. 이거 내 거다. 또는 빌렸다라고 주장해. 근데 이 갑이 진짜 소유자인지 임차인지는 갑의 말만 갖고는 밝혀지지 않겠죠. 도둑놈도 자기 거라고 말을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때 등기의 추정력하고 똑같이 요 놈이 진짜 소유권자냐 아니냐 이걸 따지지 않고 요 놈이 일단 주장하고 있는 행사하고 있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 일단 추정해 주겠다. 등기의 추정력과 마찬가지로. 물론 나중에 도둑놈이라는 사실이 밝혀지게 되면 추정을 뭐 하면 돼요? 깨면 돼요. 그러나 일단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해서 행사, 즉 주장하고 있는 권리는 적법하게 가지고 있는 걸 추정하겠다라는 걸 200조 권리의 적법 추정이라고 합니다. 물론 반대 사실이 증명이 되면 깨지게 됩니다. 깨지기 전까지는 추정해 주겠다 이런 뜻이에요. 당연히 부동산 등기 추정력을 인정해 주니까 이건 동산 점유의 추정력을 인정해 주기 위해서 만든 조문이라 그랬어요. 당연히 200조는 부동산에 적용된다 안 된다? 안 된다. 부동산 점유에는 200조를 적용해 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적법 추정과 관련된 조문을 간단히 확인하시면 됩니다. 지금 우리는 점유권의 효력을 보고 있습니다. 자, 오른쪽에 보면요.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라는 게 있습니다. 점유권의 효력 두 번째. 이것도 개념만. 자, 이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는 일단 조문이 3개가 있는데요. 이 3가지 조문이 적용되기 위한 전제 요건이 하나 있습니다. 일단 얘는 본권이 없어야 되고요. 두 번째, 요 둘 사이는 계약 관계가 존재하지 않아야 돼요. 두 가지 예를 생각하세요. 하나, 갑이라는 놈이 을 소유 자동차를 훔쳐서 타고 다니고 있다. 그럼 갑은 자동차를 점유는 하고 있으나 뭐는 없어요. 본권 없고 도둑놈과 피해자 사이에 계약이 존재할 리가 없죠. 이게 점유자와 회복자가 돼요. 또 하나가 우리 시골 같은 데 가면 부재지죠. 서울에 있는 사람이 시골에 땅을 갖고 있어. 잘 안 돌보죠. 오래간만에 내려가 보면 엉뚱한 사람이 내 땅을 경작하고 있는 경우가 왕왕 있죠. 예? 땅을 안 가져봐서 모른다. 뭐 이게. 저도 안 가져봐서 모르는데 많이 봐요. 부재지주가 땅을 방치하게 되면 그 땅을 뭐 펜스를 쳐놓는다든가 그러면 괜찮은데 펜스 같은 거 안 쳐놓으면 동네 주민들이 경작을 해서 밭으로 읽어가지고 사용하고 있어요. 그때 그 마을 주민, 갑수 땅을 경작하고 있는 마을 주민, 본권 없죠? 그렇죠? 그 다음에 땅 소유자하고 계약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 이런 것들이 다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가 돼요. 첫째로 물건은 돌려줘야죠. 도둑놈도 자동차는 돌려줘야 되고 경작한 사람도 땅은 돌려줘야 돼. 이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이것 말고도 3가지가 더 문제가 된다. 첫째가 도난을 당한 피해자 또는 땅 주인, 점유자한테 도둑놈이나 땅을 경작한 사람한테 사용료 내놔라. 이런 생각 들죠? 내 차를 타고 다녔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내 땅을 사용했으니까 사용료 내놔라. 요 사용료, 사용대가. 요 사용대가라는 건 물건을 사용하면서 이익을 얻은 걸 돈으로 환산한 거예요. 그렇죠? 도둑놈이 남의 자동차를 훔쳐갖고 3개월을 타고 다녔어. 3개월 동안 렌트를 했다고 한번 생각해요. 자동차를. 렌트비가 어질어질할 거 아니에요. 그걸 안 냈잖아요. 그게 이익인 거. 그 이익을 돈으로 환산한 게 이거예요. 결국 사용대가란 사용이익을 말하는데 이 사용이익 따위를 우리 민법이 과실이라고 말을 합니다. 과실. 이걸 누가 수취하느냐의 문제가 생겨요. 이거를요. 만약에 점유자가 수취한다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사용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가 되고요. 없다가. 점유자가 이걸 수취할 수 없다면 점유자는 회복자에게 사용대가를 지불해야 한다가 되는 거예요. 결국 이 과실수취의 문제는 점유자가 도둑놈의 자동차를 사용한 대가를 줘야 되는가, 남의 땅을 경작한 사람이 그 땅 사용대가를 지급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가 바로 이거예요. 과실수취의 문제. 예? 여기 하나 있고요. 또 하나가 아까 자동차를 생각을 해볼게요. 도둑놈이 자동차를 훔쳐갈 때 2만 킬로를 떴어요. 그 자동차가. 2만 킬로면 아직 쌩쌩하죠. 근데 이 자식이 훔쳐갖고 3개월을 타고 다녔는데 어디를 갔는지 12만 킬로를 떴어. 3개월 만에 자동차가 걸레가 돼버렸어. 도난당한 사람은 차를 찾아왔는데 이거 폐차해야 될 것 같아. 열받죠? 자동차를 돌려받는 걸로 끝나면 안 되죠. 3개월 동안 타고 다닌 거 사용대가 돌려받는 걸로만 갖고도 안 되죠. 손해배상의 문제가 생겨요. 점유자가 점유물을 멸실시키거나 훼손을 시켰다. 당연히 회복자는 물건을 돌려받는 것에서 더 나아가서 뭐를 청구하고 싶어? 손해배상 청구. 반대의 경우가 있어요. 도둑놈이 자동차를 훔쳐가지고 타고 다니다 고장이 났어. 도둑놈이 자기 비용으로 고쳤어. 또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놈이 이걸 훔쳐갖고 팔아먹을 생각이었고 지가 타고 다닐 생각에 샥 튜닝을 했어. 필도 알루미늄으로 바꾸고,
예? 뒤에 머플러도 뭐 트윈 머플러 부분거리는 그걸 달고 말이지. 하부 코팅 싹 하고 말이지. 에어커트 다 달고 말이지. 썬루프 그냥 광폭 썬루프는 이따만한 거 다. 쇼바도 그냥 이태리짜로 그냥 4개를 다 바꿔서 하나 200만 원짜리 800만 원. 차값이 올라갔겠죠. 이걸 도둑놈이 딱 지출했는데 피해자가 와서 자동차 돌려달래. 돌려줘야 되죠. 이때 도둑놈 그 자동차에 지출한 비용 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문제가 생기겠죠. 아무리 내가 도둑질을 했어도 빵에 가는 건 간다 내가. 근데 자동차에 지출한 비용은 돌려 받고 싶겠죠.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걸 규정한 게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본권 없이 물건을 점유하는 자와 그 물건을 돌려받는 자 사이에 물건을 돌려받는 것 외에 추가적으로 3가지가 문제가 된다. 사용대가를 줘야 되는가? 점유물 멸실 훼손해서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가? 비용을 돌려받을 수 있는가? 여기 각각 201, 202, 203조에서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규정이 되어 있느냐만 생각합니다. 세부적인 내용을 보면 또 유체이탈을 경험합니다. 320페이지에 보면 1번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이라고 해서 201조 1항에 보면 선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아까 도둑놈은 선이라 그랬어요? 악의라 그랬어요? 악의라 그랬죠. 그럼 이놈은 과실을 수치 못하니까 도둑놈은 3개월 동안 자동차를 타고 다녔다 회복자에게 렌트비 줘야 돼요. 사용료 줘야 돼요. 반면에 아까 땅을 경작한 사람이 남의 땅을 경작한 사람이 자기 땅으로 생각하고 경작을 했어. 경계가 불분명해서 내 땅이라고 생각하고 경작을 했어. 선의죠. 그렇죠? 이 사람은 과실을 수취하기 때문에 사용대가를 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선의 점유자의 과실 취득권입니다. 선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지만 악의 점유자는 과실 취득하지 못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항에. 또 하나가 3항에 보면 악의 점유자고 동급인 놈이 하나 있습니다. 선의지만 폭력 또는 은비하게 점유한 놈. 아까 경작한 사람 생각해 봅니다. 경작한 사람이 자기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땅을 폭력을 써서 점유하거나 또는 몰래 점유했다. 그럼 아무리 선이라 하더라도 악의하고 똑같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이렇게 규정을 둔 거예요. 자, 조문의 구조만 봅니다. 반면에 오른쪽은 이번에 점유물 멸실 훼손에 대한 책임이라고 해서 점유자가 점유자의 귀책 사유로 점유물을 멸실시켜나 훼손시켰다. 이것도 똑같이 선이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자, 선이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손해를 배상하라. 갑수의 땅을 을이 경작을 했는데 땅을 얼마나 경작을 했는데 땅이 너덜너덜해졌어요. 당연히 땅 주인은 손해배상 받고 싶겠죠. 근데 경작한 사람이 선이야. 자기 땅으로 착각하고 경작을 했어. 경작을 했는데 배추를 경작했고 그에 따라 배추값이 폭락을 해서 오히려 경작자가 이득은커녕 손해가 생겼어. 그럼 경작자한테는 현존이익이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럼 이때 이 사람은 한 푼도 손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이 되는 거예요. 선의 점유자라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 반면에 악의는 악의 점유자가 이익이 있냐 손해가 이런 거 따지지 않고 저 회복자에게 발생한 전손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하는 전손해. 선액에 따라서 손해배상의 액수가 달라져요. 또 이때 악의 점유자하고 똑같이 취급하는 놈이 있습니다. 선의지만 소유회사가 없는 타주. 선의지만 소유회사가 없는 타주는 누구하고 똑같이?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202조에. 그러면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만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은 선의이면서 자주겠죠. 선의이면서 타주는 악의하고 똑같이 전손해를 배상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앞에서 말하는 선의,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해야 될 선의란 선의 플러스 뭐? 자주를 말하는 거예요. 그럼 선의 자주는 뭐고 선의 타주는 뭐냐? 쉽게 생각하세요. 선의 자주는 이 땅이 내 땅이라고 착각한 게 선의 자주예요. 반면에 이 땅을 내가 빌렸다라고 착각하고 있는 게 선의 타주예요. 남의 땅인데 내 땅이다라고 착각하고 있으면 선의 자주. 남의 땅이야. 내 땅은 아니야. 그렇지만 내가 빌렸다라고 착각하고 있어. 빌렸다 안 빌렸다? 안 빌렸어. 안 빌렸는데 빌렸다. 선의예요. 착각하는 게. 그리고 빌린 거니까 타주예요.
선의타주는 빌린 땅이라고 착각. 이게 선의타주예요. 어쨌든 이렇게 점유물 멸실훼손에 대한 손해배상도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반면에 마지막 넘기면 점유자의 비용상환청구권이라고 203조가 있습니다. 앞에 있는 이 두 놈은요. 앞에 있는 이 두 놈은 분명히 조문에서 확인하셨지만 점유자가 선이냐 악의냐 자주냐 타주냐에 따라서 달라졌죠. 과실을 수취할 수 있냐 없냐 이익이 현존하는 데서 배상해야 되냐 전손해를 배상해야 되냐 달라졌죠. 이건 그런 거 구별하지 않아요. 선악 자타를 묻지 않고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아까 도둑놈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도둑놈이 자동차를 훔쳐갖고 수리했어. 튜닝을 해서 차값을 올려놨어. 나중에 피해자가 자동차를 찾아갈 때 도둑놈이 빵에 가는 건 변론을 하고요. 회복자한테 내가 이 자동차를 수리할 때 비용이 이만큼 들었고 튜닝하느라고 비용이 이만큼 들었다. 청구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라는 거예요. 선악을 묻지 않으니까. 법적으로는 선의 점유자이든 악의 점유자이든 자주든 타주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과거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온 적이 있어요. 이런 걸 쭉 써놓고 다음 중 점유자의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가 없는 경우는 어떤 게 답이에요? 선의, 악의를 구별할 필요 없는 게 뭐예요? 요거. 이건 선악을 구별해야 돼. 달라. 효과가. 근데 이거는 선악을 묻지 않고 비용 상환을 청구할 수 있으니까 구별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됩니다. 두 번째로 요 비용이라는 게 여기 말고 다른 곳으로 가면 요렇게만 나눠요. 필요비하고 유익비로만 나눠요. 근데 여기에서는 필요비를 또다시 통상의 필요비하고 특별 필요비로 나눠놨어요. 이렇게 나눠놓고 요놈 과실을 수취한 놈은 통상 필요비는 청구를 못하도록 하는 조문을 해놨습니다. 203조 1항을 봅니다. 세 번째 줄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그냥 필요비라고 안 돼 있고 뭐라고 돼 있어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라고 돼 있죠. 찾으셨어요? 조문 박스 203조 1항의 세 번째 줄. 요 통상의를 쏙 빼고 출제를 합니다. 통상의라는 세 글자를 쏙 빼고 출제를 해요. 그럼 틀린 지문이 돼요. 왜? 얘는 과실을 수취한 사람은 요거 청구 못하죠? 요건 청구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냥 필요비를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면 틀린 지문이 되는 거예요. 왜? 필요비 중에서 무슨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으니까 특별 필요비는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틀린 지문. 그 조문을 조심해 주시면 돼요. 됐죠? 이렇게 세 가지가 점유자와 회복자의 관계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자, 이렇게 조문만 확인합니다. 됐죠? 됐습니다. 324페이지에 보면 5관의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있습니다. 점유보호 청구권은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을 말합니다. 점유권의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자, 이제 요거는요, 우리 지난주에 예를 들었던 미용실로 다시 가봅니다. 미용실에서 파마를 하시는 아주머니가 잡지를 보고 있어. 잡지를 보다가 화장실 갔다 와야 돼. 화장실 갔다 와서도 계속 보고 싶어. 그래서 보던 부분을 이렇게 뒤집어서 올려놓고 자기가 앉아있던 의자에 올려놓고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이렇게 놓고 갔다 왔음에도 불구하고 옆에 있던 아주머니가 이걸 가져가서 보고 앉아있어. 그럼 그 아주머니한테 가서 내 잡지 내놓으라고 할 수는 없죠. 나는 잡지에 대해서 소유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내 잡지 내놓으라고 못해. 근데 내가 점유하던 잡지 돌려달라고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게 점유보호 청구예요. 그게. 소유권이 있냐 없냐 이런 거 묻지도 않고 점유권 자체에 터잡아 누군가가 나의 점유를 침탈하게 되면 돌려달라고 할 수 있다. 이게 점유보호 청구권의 내용이 됩니다. 즉 점유보호 청구권이란 점유권에 터잡은 물권적 청구권, 이걸 점유보호 청구권이라고 해요. 세 가지가 있어요. 잡지를 가져갔을 때 돌려달라, 반환 청구. 가져가진 않았지만 아주머니가 깔고 앉아있어. 그럼 엉덩이를 치워달라, 방해 제거 또는 방해 배제 청구. 보다가 또 화장실 갔다 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을 수도 있죠. 걱정이 싫어. 걱정, 염려가 돼. 그러니까 미리 쐐기 받아. 하지마. 또 가져가거나
또 깔고 앉으면 죽여버린다. 그리고 할 수 있어. 이게 예방 청구예요. 이 세 가지. 반환, 방해 제거, 방해 예방. 세 가지 청구권이 가능합니다. 어떤 권리에 터잡아서 점유권. 그럼 도둑놈도 이런 거 행사할 수 있네요? 있어요. 도둑놈도 이런 거 행사할 수 있어요. 자, 이때 204조가 점유의 회수라고 해서 점유물 반환 청구권을 말합니다. 하나 조심하시자. 1항 점유가 침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침탈에다가 책이 찢어져라 동그라미를 팍팍. 점유권에 터잡은 점유물 반환 청구권의 행사 요건 점유, 침탈. 나중에 소유권에 터잡은 반환 청구권을 조문을 확인할 거예요. 거기는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소유물 침탈이라는 말이 없어요. 요건이 달라요. 점유권에 터잡아 반환을 청구하려면 점유를 뺏겨야 돼요. 내가 스스로 점유를 넘겨주거나 사기나 강박을 당해서 넘겨줬다. 이건 점유 침탈이 아니에요. 이럴 때는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습니다. 침탈을 요건으로 한다는 거. 두 번째로 2항에 보면 침탈 당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하라는 거. 기간 제한이 있다는 거. 소유권에는 이런 기간 제한이 없어요. 소유권은 1년이 됐든 10년이 됐든 100년이 됐든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점유권에 터잡은 것은 1년 내 하라라는 제한이 있다는 거. 205조는 방해 제거입니다. 근데 205조는요. 1항에 보면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청구권이 두 개죠.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 근데 2항에 보니까 전항의 청구권이라고 되어 있어요. 전항의 청구권이 뭐하고 뭐? 방해 제거 청구권하고 손해배상 청구권이죠. 그런데 방해 제거 청구권을 2항에다가 딱 끼워서 한번 읽어볼게요. 방해 제거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한다. 자, 아까 방해 제거가 제가 엉덩이 치워달라 이거였어요. 그렇게 바꿀게요. 엉덩이 치워달라는 청구권은 엉덩이를 치운 날로부터 1년 내 행사해야 된다. 이상하죠? 이상해. 205조 2항은 그 1년의 기산점이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1년이라는 기간은 방해 제거 청구권에는 적용이 안 되고 손해배상 청구권에만 적용되는 기간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아까 204조 3항에 있는 1년은 반환 청구권도 1년이고 손해배상도 1년이에요. 근데 여기서 205조 2항에서 말하는 1년은 방해 제거 청구권에는 적용이 안 되고 뭐에만 적용된다? 손해배상 청구권에만 적용된다. 마지막으로 206조 방해 예방이 있는데요. 요거는 1항 끝부분에 보면 예방 또는이라고 그 또는에다가 책이 찢어져라 또 동그라미다. 이유는 204조나 205조는 각각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방해 제거 및 손해배상 청구라고 해서 두 개를 중첩적으로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나 206조는 선택적으로만 행사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죠? 요거는 아직 방해 상태가 발생하기 전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하라는 의미예요. 근데요 206조 요 방해 예방을 이런 식으로 틀리게 여러 번 출제를 했습니다. 방해 예방과 손해배상의 담보를 함께 청구할 수 있다. OX, X 그거 조심하시면 돼요. 206조에서. 됐죠? 자, 그래서 점유권의 효력과 관련해서 추정력, 점유자와 회복자와의 관계, 점유보호 청구권, 기본 개념과 조문을 확인했습니다. 밑에 있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지금 보면 안 돼요. 지금 보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들. 볼 필요도 없고요. 자, 요 정도 내용들을 일단 점유권에서는 확인을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도만 점유권을 알고 계셔도 점유권 10문제 중에 7문제가 풀립니다. 10문제 중에. 그러니까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할 생각하지 마세요. 추가적으로 나머지 3문제 더 맞고 싶은 욕망이 들죠. 그건 이제 3월달, 5월달에 조금씩 추가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예? 됐습니다. 자, 물권 강론 중에서 점유권 먼저 살펴봤고요. 이제 중요한 거, 소유권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권은 조금 잠시 쉬었다 보겠습니다.